안녕하세요. 끌리는 한국사 서익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고대 사회 파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골품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골품 제도 하면 우리가 학창 시절에 좀 많이 들었던 기운들이 있네요. 신라만의 독특한 신분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신라 같은 경우는요, 고구려 백제와는 또 조금 다른 경향성이 있습니다. 고구려나 백제 같은 경우는 옛 부족장 세력들을요, 중앙 집권화를 이루면서 이런 부족장들을 귀족으로 편입시켜 버리게 됩니다. 허나 이 신라 같은 경우는요, 이런 부족장들을 세력에 따라서 구분지어서 골품을 부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라만의 독특한 신분제도가 여기서 나타나고 고구려와 백제와는 좀 다른 문화가 있었다. 먼저 관점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이래요. 우리가 고대 사회면을 공부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이 골품제 때문이다. 그만큼 시험에서도 많이 출제가 된다. 그러면 저는 이번에 이 골품제도를 설명드리면서 두 파트로 이렇게 나눠서 이 한 강에서요, 22화가 되겠죠. 여기서 저는 이렇게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파트는요, 골품 제도란 무엇인지, 그리고 골품 제도의 어떤 특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왜 이런 쉬운 골품 제도 문제를 좀 많이 틀리는가?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는 골품 제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단락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골품제. 자, 골품제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신분 제도가 된다라는 거죠. 골품 제도를 정비한 왕이 있습니다. 율령을 반포한 왕이죠. 법흥왕식의 골품 제도가 이렇게 정비가 돼요. 그러면 이 골품은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기본적인 개념이죠. 성골은요, 왕위 계승자들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성골 출신의 왕이 있었죠. 누굽니까? 진덕여왕. 허나 이 성골은요, 성골과 성골끼리 결합을 해야 그 자식도 성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근친혼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왕이 왕 위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남자 성골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골은 없어지고 이후 김춘추 태종 무열왕이었잖아요. 이 김춘추 시대부터는요, 진골들이 왕위를 계승하게 된다.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기본 성골은 왕위 계승자였다. 언제가 마지막이었고 진덕 여왕 시기가 마지막이었고요. 그리고 진골 출신의 왕이 등장했으니 그게 김춘추 태종 무열왕이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 여러분들, 진골은 그러면 귀족이잖아요. 귀족이죠? 왕족입니까? 귀족입니까? 예, 둘 다 되는 거죠. 둘 다예요. 그래서 진골은요, 진골 귀족이자 혹은 왕족이었다. 다만 성골이 존재하고 있었을 때는요, 왕위 계승이 없는 왕족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성을 보면은요, 육두품이 있습니다. 진골 밑에 육두품, 5두품, 4, 3, 2, 1 두품으로 쭉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통일이 되고 나서요, 신라는 골품 제도를요, 더욱더 좀 정비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1두품부터 3두품까지는요, 평민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다만 옛날 귀족이었죠. 여러분들, 이 두품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 두품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 1두품, 2두품, 3두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얘네들은 뭐 출신이라고요? 옛 부족장 출신의 귀족들이에요. 평민들은 이딴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골품제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귀족이었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러나 통일이 되면서 3, 2, 1 두품은 뭘로 바뀌었다? 평민으로 바뀌었다. 단, 평민으로 이렇게 바뀌었으나 이전에는 귀족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요. 성씨를 가지고 있었다. 일반 평민들은 성씨가 없었다. 구분되셨습니까?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통일이 되면서 321두품은 평민으로 전락하게 된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PDF 파일을 보면서 보시면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먼저 우리가 이렇죠. 성골은 왕위 계승자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진골은 왕족이자 귀족이었다. 이 진골은요. 엄청난 대우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관직과 관련돼서는요. 총 17관 등이 있어요. 신라는 17개 관직 등급이 있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골 귀족들은 1등급 이벌찬까지 승진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두품 같은 경우는요. 불만이 많았습니다. 관직 등용에 불만이 많았는데 육두품 같은 경우는 끼케야 6등급 아찬까지만 관직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육두품을 일컬어서 다른 용어로요. 득난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6등급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관등과 관직 명칭은 너무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자, 6등품은 뭐라고 불려졌고 득난 그리고 어디까지만 올라갈 수 있었다? 6등급 아찬까지만 올라갈 수 있었다. 그러면 이제 5등품은 관직 상한선이 더 낮아지겠네요. 이 5등급 같은 경우는요. 5등품 같은 경우는 10등급 대남아까지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6두품, 그 다음에 5두품의 관직 상한선 꼭 기억하시고요. 최근 경향성은요, 이렇습니다. 4두품의 관직 상한선도 종종 문제에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4두품 같은 경우는 12등급 대사, 다시요, 12등급 대사까지만 올라갈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런 두품 계열들은요, 6두품, 5두품, 4두품, 이런 두품 계열들은 항상 불만이 많았겠네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관직 상한선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라에서는요, 이런 두품 계열의 어떤 불만을 좀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특별한 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 특별한 제도가요, 중위제가 되겠습니다. 중위제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품 계열의 불만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실시된 제도로서 관직을 세분화시키는 거예요. 관직을 세분화. 자, 그냥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군대 다 다녀오셨죠. 병장이라고 하더라도요. 다 같은 병장이 아니죠. 병장이에요. 병장인데 병장 1호봉도 있고 뭐 병장 5호봉도 있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위제도다. 그래서 두품 계열의 불만 완화 중위제 설명이 됐겠죠. 자, 되셨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첫 단락에서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락은 많이 당하는 문제, 유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신라에는요 복색이 있죠. 복색은 공무원들이 입는 복장 색깔이 되는데, 그러면 이 신라의 복색은 이렇습니다. 자색, 비색, 청색, 황색이 돼요.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자, 비, 청, 황. 뭐라고요? 자, 비, 청, 황이에요. 그래서 이 자색 같은 경우는요 5등급 이상 관료들만 입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두품은 자색을 입을 수 없다. 그러겠죠? 왜요? 육두품은 끼케야 6등급 아찬까지만 올라갈 수 있다. 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골 귀족들은 자색만 입는다. OX. X가 되겠죠. 진골 귀족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1등급 2벌찬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허나 만약에 진골 귀족인데 막 18살이에요. 17살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5등급 대아찬, 뭐 1등급 2벌찬 이렇게 관직을 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할 때는요. 17등급 혹은 16등급 이런 관직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진골 귀족이라고 할지라도 자색만 입는 것은 아니다. 허나 진골 귀족들만 자색을 입는 것은 맞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용어, 이 말로 설명하기가 좀 힘들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아주 단순화시켜서요. 진골 귀족들은 자색만 입는다. OX, X. 진골 귀족들도 황색, 청색, 비색, 자색 이런 순서로 관직이 올라가면서 옷을 바꿔 입는다.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개념이 성립이 됩니다. 복색, 공무원 복장이죠. 이 복색을 결정짓는 것은 골품이 아니라 뭐다? 관직 등급이다. 다시 갈게요. 관직 등급에 따라서 뭐가 정해진다? 복색이 정해진다. 요게 정확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골품 제도와 관련돼서 관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에서는 뭐 이벌찬, 뭐 아찬, 뭐 이렇게 막 쭉 가겠죠. 우리가 여러 가지 관직 명칭이 있을 텐데 제가 나눠드린 PDF를 보면서 좀 보세요. 자, 보시면요. 관직에서 중시령이 보이십니까? 중시령. 이 중시령에 임용이 되려면 5등급 대아찬 이상이 되어야 중시령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중시령은요, 여러분들이 아는 용어가 있잖아요. 중시, 기억나십니까? 중시, 시중, 집사부의 장관이죠. 그래서 이 집사부의 장관 혹은 각 부의 중앙부서의 장관들은요, 누구만 가능하다? 진골 귀족들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진골 귀족들만 각 부의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라는 점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시령 옆에 보면 시랑, 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랑과 경은요. 11등급 남아부터 6등급 아찬까지 임명이 되는 관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랑직에 많이 등용이 되었던 건 누구다? 6두품이 되겠네요. 물론 5두품들도 시랑 관직에 올라갈 수 있어요. 시랑은 차관급이에요. 이런 관직에 올라갈 수 있으나 여러분들 6두품과 5두품이 있으면 누구를 올리겠습니까? 시랑에. 당연하죠. 6두품을 올리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도독 기억나시죠? 도독은 구주, 오소경, 전국을 9개 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구주에 파견되었던 게 총관이었고요. 이게 원성왕식의 도독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요. 도지사급입니다. 그런데 이 표를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네요. 이 도독은요. 9등급 급벌참부터 그 다음에 2등급 2찬까지죠. 2등급 2찬까지가 도독에 임명될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사람들이 또 도독에 들어갔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도지사급인 도독은요. 6두품이나 혹은 5두품도 임용이 될 수는 있으나 누구를 넣어버린다. 진골을 넣어버린다. 그러니까 각 중앙부서의 장관직도 진골이 먹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의 도지사직인 도독도 진골이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골품제의 폐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6두품 계열들은 끽해야 뭐 할 수 있냐? 시랑직 앞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군 태수나 현령, 지방의 이 낮은 직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6두품 계열들은요. 상당히 불만이 많았다. 이해되셨습니까? PDF 같이 보시면 더 수월하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골품제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골품제도 가장 많이 틀리는 건 복색입니다. 자,
진골 귀족은 그러니까 골품 제도에 따라서 복색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뭐에 따라서 정해진다? 관직 등급에 따라서 정해지는 게 복색이다. 그 복색은요. 자, 비, 청, 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일게요. 이런 골품 제도는요. 주택, 그러니까 방이 몇 개냐, 아니면 생활 양식, 이런 모든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 양식에 적용이 되었던 게 골품 제도이다. 라는 점까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골품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